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약 한국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전기의 불교와 인간신앙입니다. 불교의 정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의 정비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선은 풍유 억불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억압을 합니다. 요것을 메인스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불교의 정비! 자, 목적입니다. 사회적! 자, 고려사회의 사회적 기반이었던 불교의 윤리사상을 사회적 윤리로 바꾸는 거죠. 성리학적 통치점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자, 조선 초기에는 사원이 소유한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회수하는 거죠. 고려 말에 방만에 든 이 사원의 면세전을 뭡니까? 회수해서 집권 세력, 당시에 건국한 집권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두터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속적 추진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억불책입니다. 자, 불교의 정비 과정 보시면 억불책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태조입니다. 자, 승려의 출가의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도첩제입니다. 도첩제. 양반의 경우 포 100필, 양인은 150필, 천인은 200필을 바쳐야 도첩을 발급하는 출가를 억제하는 도첩제를 시행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도첩제는 고려시대 때부터 했던 거예요. 고려 말에 도입된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승려의 자질 유지, 그러니까 아무나 출가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무나 뭡니까? 자질이 안 되는 무슨 불황하니 이런 사람이 승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자질 유지를 위해서 허가제로 실시합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지만 업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특정한 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허가의 기준을 강화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인회계사 하려면 10억 내라. 이럴 경우 뭡니까? 안 하겠죠. 그런 거예요. 허가의 기준을 강화해서 억불책으로 기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허가제인 도첩제를 실시하는데 그 기준을 강화했다. 그래서 억불책이 되었다. 밑에 플러스 알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허가증 발급 제도입니다. 당나라에서 제도화된 이래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도입됩니다. 그래서 승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조선시대는 뭡니까? 불교의 인적 기반을 제약해서 불교를 억제하기 위한 억불책으로 더 강화한 거죠. 그 다음에 태종입니다. 자, 강력한 억불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7개의 종파에 242개의 사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합니다. 그래서 종파가 많이 있죠. 화엄종이, 법상종이 등 7개의 종파하고 242개의 사원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노비를 몰수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입니다. 교단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7개의 종파도 뭡니까? 크게 선종, 그 다음에 교종, 그래서 2개의 종파로 강제 통합시킵니다. 그럼 종파가 선종, 교종 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또 36개의 절만 뭡니까? 공식적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억불책을 시행했고요. 자, 성종입니다. 가장 강력한 억불책입니다. 도첩제를 폐지한다. 그래서 이 도첩제, 우리가 공부한 건 어떤 거예요? 억불책이었죠. 억불책으로 도첩제를 했는데 여기서 성종은 가장 강력한 억불책인 도첩제 폐지는 뭐냐면 승려의 허가를 원천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예를 든 게 공인회계사 하려면 10억 내라. 어쨌든 10억을 내면 공인회계사가 되는 건데 그걸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첩제 폐지, 이게 함정 문제인데요. 자, 도첩제가 억불책이니까 이걸 폐지했으니까 불교를 좀 풀어준 거네? 불교를 좀 옹호한 거네?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억불책입니다. 그래서 승려의 출가를 완전히 금지해요.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이후 탈임들의 적극적인 비판으로 불교는 점차 왕실에서 멀어져서 산간불교로 바뀌어갑니다. 중종 때 일치적으로 했던 뭡니까? 승과 같은 거 폐지합니다. 조선시대는 승과가 없다고 봐요. 자, 불교의 명맥 유지입니다. 자,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억압했지만 사회적으로입니까? 이 민간에서 뭡니까? 불교의 명맥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유지 배경은 종교적 기능입니다. 자, 사원에 대한 국가적 통제는 강화했으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욕구는 완전히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은 약화되어 사회적으로 약화되지만 믿는 거지. 믿습니다. 자,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왕족의 명복을 비는 행사가 자주 시행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왕실의 경우 뭡니까? 니들은 믿지마 한 다음에 왕실에서 뭡니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 불교는 명맥을 유지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 민간 신앙화. 자, 불교가 민간 신앙의 하나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위신은 약화되지만 민간신앙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회적 기반은 약화되었지만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그래서 불교는 사물을 포용과 융합, 특히 화엄사상의 경우 특히 그렇죠. 철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주성 확립의 기여. 해서 뭡니까? 불교는 중국 중심적 세계관이 없죠. 자, 그래서 뭡니까?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장려되기도 했다. 적극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이건 시험 문제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중심적 세계관이 없다. 그 다음에 불교의 보험이다. 세종입니다. 자, 궁궐 안에 내불당 설치해서 뭡니까? 사회적으로는 못 믿게 한다 뭡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억불칙을 시행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또 불교를 믿은 거예요. 궁궐 안에 내불당 설치하고 불경을 번역해서 불교의 발전에 공헌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종대왕의 경우 뭡니까? 자,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공신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세종이 이후에 즉위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가 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한글 창제의 경우에도 반대가 세종이 뭡니까? 강력하게 추진할 때 물리칠 정도로 반대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세종이 왕할 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건 오히려 이거예요. 국가에서 뭡니까? 궁궐 안에 내불당을 설치할 때 뭡니까?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자, 이걸 뭡니까? 무마시킨 게 황희정승이 무마시켰다고 해요. 이게 반대가 제일 심했었다. 자, 세조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시적으로 뭡니까? 불교 진흥책이다 해서 이 세조의 불교 진흥책은 시험 문제 많이 물어요.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가 중흥되기도 했다. 그래서 간경도감, 자,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 가능하고 보급합니다. 자, 원각사입니다. 자, 종로의 원각사에서 옵니다. 지금 탑골공원 자리가 원각사예요. 자, 그래서 중건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고려시대 때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베껴 만든 탑이에요. 시험 문제 역시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도첩제 정비. 자, 교종과 선종 본산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토 30필을 바치는 자에게 승려가 되도록 하였다 해서 초기의 도첩제보다는 좀 완화한 거죠. 자, 다음에 명종때입니다. 자, 문정왕후도 개인적으로 불교 신자예요. 자, 문정왕후 지원 아래 일적인 불교 회복 정책이 펼쳐진 결과 보울한 스님이 중용되고 승과가 일시적으로 부활되기도 했습니다. 명종때입니다. 금방 없어지는데요. 이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정왕후의 평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4대 사화에서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가 문정왕후와 연결돼 있고 또 불교를 뭡니까? 이렇게 옹호했죠. 그래서 문정왕후가 특히 사관들에 의해서 뭡니까?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자, 심세 교반입니다. 자, 서산대사와 같은 고승입니다. 교리를 가다듬었고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활약합니다. 그래서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런 승려가 있죠. 불교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원의 경제적 기반 축소와 우수한 인재의 출가 기피해요. 자, 여러분 고려시대의 경우 뭡니까? 왕자, 의천 스님이죠. 대각국사 의천의 경우 뭡니까? 문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 왕족 이렇게 출가하는데 조선시대는 뭡니까?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교만 하죠.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출가를 기피해서 뭡니까?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약화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억압했고 사회적 위상은 약화되었지만 민간신앙으로서는 계속 존재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시대별 불교 정파 나왔으니까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앞에서 한글 서적할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불교 파트입니다. 불교 파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한글 관련 서적 중에서 뭡니까?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개인적인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자, 왕자 때부터 석보상절 주도했고요. 자, 세종 때 월인천강지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월인석보 세조 때죠. 자, 불경언해 등을 뭡니까? 세조 때 뭡니까? 간행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이 불교 세조의 불교 진흥책하고 연결시켜서 뭡니까? 시험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뭡니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이건 한글 파트에서 했던 내용인데 불교 관련된 내용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도교와 민간신앙입니다. 자, 도교입니다. 자, 도교는 하늘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도교.
자, 도교 행사가 토제예요. 그 다음에 무예를 존중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중국에서 태극권 뭐 이런 거 하죠. 태극권 막 이렇게 합니다. 이 태극권이 도교에서 온 무술입니다. 자, 무예를 숭상했다. 자, 사대부 사회에 은둔과 신선 사상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특징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조선은 유교랜드이기 때문에 위축됩니다. 그래서 사원이 도교 사원이 정리되고 행사도 줄어드는데요. 근데 15세기에 명맥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자, 도교에도 이 도교는 중국 종교인데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에는 중국 중심적 세계관이 없어요. 중화 사상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도교의 제천 행사, 이 초제조 국가의 권위를 높인 적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격사를 설치했다. 그래서 뭡니까? 국가에서 뭡니까?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입니다. 관청이 소격서입니다. 그래서 관아파, 집권치인 관아파는 어떤 거요? 자,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뭡니까? 타 사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왜 그러냐 하면 뭡니까? 관아파가 현실적이죠.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이 건국했습니다. 건국했는데 어디에? 기본적으로 명의 사대를 합니다. 명나라의 사대를 하죠. 자, 그럴 게 뭡니까? 하늘의 유교식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자, 하늘의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건 황제의 독점적 권한입니다. 하늘의 유교식으로 제사하는 건 황제만 할 수 있는데, 조선은 뭡니까? 명나라의 사대하기 때문에 조선도 기본적으로 유교랜드, 성리학 국가입니다. 자, 근데 조선에서 유교식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낼 경우 뭐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명나라와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어떤 게 현실적이라고 했죠. 자, 그럼 나라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늘 천명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유교식으로는 제사 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편법이지. 그래서 뭡니까? 조선에서 뭡니까? 도교식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이 제사를 지내면서 왕의 권위, 하늘과 연결되는 왕의 권위는 누리되 명나라와 외교적인 마찰은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격서, 소제입니다. 자, 그래서 참성단에서 1월 성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뭡니까? 초제가 시행됩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조건관계에 있던 조선의 경우 유교 의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군이 하늘의 제사했다는 믿음과 도교의 제천인식을 합쳐서 도교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 관청이 소격서인 거예요. 자, 그럴 경우입니까? 왜 니네는 하늘의 제사 지내? 라고 할 때 우리는 도교식으로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성리학에 충실한 살인파예요. 편법이죠. 그래서 뭡니까?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고광조가. 소격서 폐지 같은 걸 주장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걸 주장했을 때 뭡니까? 공종이죠. 왕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입니다. 이해하시고요. 16세기 살인 진출 이후 도교 행사가 사라져가고 성리학의 공리적 면모를 반성하는 심성 중시 경향과 함께 도교나 불교 등 수양에 도움 주는 종교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 수양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시대별 도교 모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초제입니다. 그 다음에 풍수와 도참이다. 그래서 뭡니까? 조선시대 풍수와 도참이다. 그래서 풍수 지리설 도참 사상도 조선 초기 일에 중시되었고요. 조선 초기 한양을 수도로 정한 것, 풍수 사상이 반영된 겁니다. 다음에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특히 풍수설은 양반 사대부의 묘지 선정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는 뭡니까? 명당의 자리를 잡는 거고, 도참이라는 건 뭡니까? 도참은 예언입니다. 풍수를 통해서 예언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명당 자리에 집을 지으면 후손이 번성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죠. 이게 양택풍수입니다. 양택풍. 그 다음에 뭐 무덤. 죽은 다음에 뭡니까? 풍수를 따지니까 음택풍수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야? 묘지 쟁탈 소송. 이 음택풍수예요. 환송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하고 연결되는데요. 15세기에는 뭐 노비 관련 소송이 많고요. 그다음에 16세기 때 무슨 문제? 이 풍수랑 연결해서 뭡니까? 산송 문제입니다. 산송 문제. 많이 발생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물어요.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산속 문제, 법 파트에서 얘기할 때 뭡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치열했던 산속 문제가 파평윤씨, 파평윤씨, 그 다음에 청송심씨가 윤관, 파주에 있습니다. 윤관의 묘지 자리를 놓고 옵니까? 산속 문제를 벌입니다. 여기 파평윤씨나 청송심씨나 대단한 명문 가문이죠. 승부가 안 나요. 승부가 안 납니다. 조선시대 내내 산속을 해요. 나중에 계속 싸우니까 후기 때 영조대왕이 이 중재안을 마련해요. 중재안 마련할 테니까 화해라 했더니 뭡니까? 양쪽 가문이 모두 반발합니다. 왕이 뭡니까? 중재안 했는데 뭡니까? 중재안 내밀었는데 양쪽 가문이 모두 반발하니까 영조가 화가 나서 뭡니까? 파평윤 씨와 청송심 씨가 뭡니까? 거기서 가문의 뭐 수장을 뭐 죽인다거나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파평윤 씨와 청송심 씨의 산속 문제는 현대에 들어와서 해결된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당시에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정리했습니다. 시대별 풍수지설 살펴보시고요. 산속 문제입니다. 자, 국조승배입니다. 국조승배. 삼성사입니다. 자, 조선 초기 관악파 집권식입니다. 건립하고 자, 국조신 단군과 환인과 환웅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단군사당, 조선 초기에는 평양에 단군사당을 건립하고 국가에서 제사했다. 중국 사신이 올 때 참배하게까지 했습니다. 요건 시험 문제, 요런 적이 있습니다. 요런 적이 있다라는 거, 이거 물어본 적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종묘, 사직, 문묘, 선왕, 명산, 대천, 대사 규범을 유교식으로 바꾼 거예요. 풍속을 교정한 거죠. 그 다음 무당입니다. 무당. 무격신앙을 국가가 채용합니다. 누가 채용해요? 왕의 내명부, 왕실의 내명부에서 뭐 중전마마에서 뭐 후궁 이렇게 있죠.에서 뭡니까? 뭐 병에 걸리면 뭐 무당을 채용해서 뭐 구술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요. 각종 제사와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등 민간 신앙을 국가 신앙으로 흡수하기도 했다. 그다음에 뭡니까? 부정적인 건 뭐예요? 질투해서 뭐 저주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인간신앙, 무격신앙, 이 무당입니다. 여기 있는 뭡니까? 무당, 이게 무격신앙이고요. 산신앙, 삼신수의 촌락제, 백성들 사이에서 깊이 자리를 잡았고요. 자, 세시풍속. 계절에 따른 세시풍속은 유교 이념과 융합됩니다. 조상숭배의식과 촌락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 되었다. 특정한 달에 무슨 행사 있을 경우에는 다 유교식으로 하는 거죠. 자, 명당선호입니다. 자, 불교식으로 화자가던 풍습이 묘지를 쓰는 것으로 바뀌면서 자, 명당선호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이 내용들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을 해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조선시대 자, 불교 정책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 이게 종합적인 문제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종전의 남녀를 막론해서 승려가 되는 건 뭡니까? 억제하죠. 자, 도첩제를 시행하고 강화합니다. 자, 원각사를 중거하고 간경도관 설치, 불경을 간행하기도 했다. 이겁니까? 잠깐 한 거죠. 잠깐. 자, 성종은 시행되고 있던 승려의 허가제인 도첩제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가장 강력한 어플책이다.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 대체로 어떤 방향으로 가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죠. 자, 승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아닌 것이고요. 유부를 이념적 통합도 역시 아닙니다. 유교가 항상 우위에 있어요. 자, 불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해로 불교를 장려 못합니다. 장려하는 방향이다. 이걸 장려하는 겁니까? 중간에 잠깐 있고요. 대체로 뭐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죠. 자, 유교주의가 심화되므로 불교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답이 4번입니다. 큰 틀거리로 보면 뭡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에 밑줄 친 이 종교입니다. 자, 보시면 이 종교가 뭐냐? 자,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합니다. 이 종교입니다. 자, 불로장생 현세의 구복하면 뭡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뭡니까? 도교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제천 행사에서 뭡니까? 참성단 1월 성실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임신석이석 신라시대 이게 유교죠. 유교 공부하자 화랑이 맹세한 겁니다. 이 유교로 많이 나옵니다. 소재는 맞죠? 소재는 맞아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 이게 초제고요. 그 다음에 백제금동대학로 백제금동대학로는 불교적인 내용의 도교가 같이 있어요. 도교가 다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팔관입니다. 팔관에는 불교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불교, 그 다음에 도교, 그 다음 뭡니까? 거기에 민간신앙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뭡니까? 뭐만 빠지는 거야? 기억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서 니은, 디귿, 리을에 옵니까? 도교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 두 개만 딱딱딱딱 묶이면 답을 찾기가 쉬운데, 이렇게 문제를 낼 경우 뭡니까?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죠. 기억만 빼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이게 선택해서 조합하는 이런 문제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데, 뭐 임신석에서 너무 뻔히 아니니까요. 이런 내용을 시험 문제에 낸 적이 있고요. 이면 하나 더 보면 다음에 수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계속 배양돼 나오죠.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과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인문학 학설이다. 그래서 신라하대 뭡니까? 신라하대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죠. 경주의 지덕은 끝났다. 경주라는 자리는 더 이상 뭡니까? 발전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였죠. 초제는 도교예요. 도교랑 풍수는 다른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태조 왕건, 남경길치설. 왕건 풍수가 중요한데요. 이땐 서경길치죠. 북진 정책 할 때니까. 남경길치설은 고려시대 중기에 북진 정책이 퇴보하면서 대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성 문제 발생.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 4번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